저는 이재명 대표가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나쁜 사람도 어떻게 보면 좋은 정치를 할 수도 있어요. 역사를 봐도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저 개인적으로 제가 감정이 있는 건 아닌데 이분이 정권을 잡아서 안 되는 이유는 이분이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미국의 백악관에서 젤렌스키하고 벤스 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앉아서 서로 얼굴 붉히면서 싸우는 삿대질 정상이다. 초유의 상황이 있었죠. 근데 거기서 이런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벤스 부통령이 하시는 말씀을 보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You have no card. 너는 카드가 없어. 이런 얘기를 했죠. 저는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we have a card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카드가 있습니다. 미국은 아시아 프라이어리티라는 정책을 아시아 우선 정책을 하잖아요. 결국 유럽에 있는 군사력이라서 유럽 중심에 있는 그것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시아 중심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미국은 현재 조선업이 많이 죽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양을 제패해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 조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조선의 강국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중국하고 한국이거든요. 중국한테 못 맡깁니다. 중국을 견제하는데 중국한테 어떻게 군함을 맡기겠어요? 그러겠습니다. 결국은 한국이에요. 우리는 카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반도체와 AI에서의 어떤 우월함, 그리고 우리는 원전이 살아있기 때문에 전력을 아직 갖고 있거든요. 전력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카드가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식으로 국익과 정확한 어떤 주고받음의 계산 상황에서는 저는 우리에게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 한 몇 년간을 해보면 뒤집어 보면 되게 이런 정도의 일들 때문에 조금 밖에서 보기에는 어떤 갈등이 있었다 이런 평가를 하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김건희 여사님 관련한 문제가 있었고요. 이종섭, 황상무 이 대사님과 수석님에 관한 이슈에 관한 문제가 있었죠. 의료 사태에 관한 문제가 있었죠. R&D 예산 삭감에 대한 문제가 또 있었고요. 명태균 사건에 관한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김경수 복권에 관한 차이도 있었죠. 대략 그런 정도 지난해 다 흘러갔던 일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사안을 보면 저는 그때 이 정부가 성공하고 우리 보수 정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 정도만큼은 대통령께서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확신했고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궤도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만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있고 대통령도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었어요. 뭐 이런 거 말고도 제가 생각이 다른 건 많았지만 나머지는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모든 거를 생각이 다르더라도 제가 확신이 있는 것만 저는 주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안들이 좀 궤도 수정을 했어야 됐다라고도 생각하셨고 실제 민심도 그랬고 언론도 그랬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좀 수정됐었으면 우리 정부의 정치가 훨씬 나아졌고 야당과의 관계에서도 수세에 몰리지 않았을 거다라고 아쉽게 생각해요. 제가 아쉬운 거는 오히려 그런 식의 중요한 민심에 역행하는 상황에 있어서 그런 지적을 하는 사람이 저 하나여서는 안 됐었다. 오히려 다른 분들도 그런 바른 말을 해서 조금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잘한 일이 굉장히 많아요. 한미 관계를 다시 복원해내고 원자력을 살려내고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정도로만의 문제만 바로잡았어도 상황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다시 돌아간다면 그런 문제들을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더 몸을 던졌을 것 같습니다. 계엄의 문제나 그 이후 상황 문제를 보면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잖아요. 예.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고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 현 계엄의 문제를 그 대통령을 배출한 당의 대표와 의원들이 앞장서서 막는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예. 그리고 그게 저희한테 단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올 거라는 것도 당연히 알고 감수하고 한 것이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나쁜 사람도 어떻게 보면 좋은 정치를 할 수도 있어요. 역사를 봐도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저 개인적으로 제가 감정이 있는 건 아닌데 예. 이분이 정권을 잡아서 안 되는 이유는 이분이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어떤 이익이라든가 진영의 이익, 진영의 이익도 아니에요. 요즘 보면 진영의 이익도 무시하시더라고요.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예.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고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룬 성취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험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많은 분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점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190석 가까이 갖고 계시죠? 거기다 행정부를 갖죠?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년 문제가 걸려서 예. 다음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6년을 채우지 못합니다. 예. 4월 18일 이후에는 헌법재판소도 소장도 다음 대통령이 지명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퍼펙트 스톰이에요. 모든 권한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예. 모든 권한이 한 사람한테 집중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가 보더라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지게 할 거예요. 저는 그걸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점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걸 걱정하고 그거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으시다고 생각해요. 좀 광장에 나가 계신 많은 분들도 예. 그런 마음도 크게 좌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만약에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이 돼요. 그러면 몇 달 뒤에 대법원 선고가 확정돼서 자기가 끌려 내려올 것이다 라는 걸 안다면 뭐든 못하겠습니까? 저는 계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선례도 있겠다. 그리고 계엄이라는 게 원래 국회는 제압 못하지만 사법부는 제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떠나서 얼마 전에 한번 밑밥을 까셨죠. 선거법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서 위헌 법률 제청을 공개적으로 했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정권을 잡으면 민주당은 그 법을 없앨 겁니다. 그 처벌 조항을.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막아왔죠. 예. 그런데 그 시점에서는 그렇게 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주체는 이재명 본인입니다. 그러면 막을 방법도 없어져요. 노란봉투법이든 모두 다 그렇게 이 대표가 생각하기만 하면 그대로 통과되는 겁니다. 예. 민주주의가 무너질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근에 여당에서 나온 어떤 주장 중에 하나, 그럼 관련된 법안 발의가 나왔는데 이게 사전투표제 폐지 주장이 나왔거든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이것에 긍정적인 입장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전투표제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계십니까? 사전투표제를 없애고 본투표 기간을 늘리자. 예. 라는 말은 제가 작년 총선부터 줄기차게 공개적으로 해왔던 말입니다. 그런데 선관위를 정치인이 비판하기 되게 어려워요. 고양이잖아요. 쥐고. 왜냐하면 선거법 위반.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발권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관위가 지금 이렇게 후진적인 상황이 된 이유 중에는 정치인의 책임들도 커요. 선관위를 비판하기를 두려워하거든요. 저는 근데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참 정치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이 사전투표의 문제는 그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13일 정도 선거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5일을 땡겨서 사전투표를 두면 안 그래도 짧은데 일주일 정도밖에 선거운동 기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부실선거의 우려를 떠나서라도 그것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전투표를 한 이후부터 본투표까지 기간 중간에 선거 기간 중간에 가장 뜨거울 때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어떤 사건들을 사건과 이슈들이 반영되지 않아요. 그러면 선거의 결과를 왜곡하게 됩니다. 예를 간단히 들어보죠. 사전투표가 있었고요.
본투표가 있는 사이에 예.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출마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3심 판결,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이에 나온다. 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표는 다 사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전투표에 있어서의 부실 가능성을 우려하시잖아요. 예. 아니 그렇게까지 국민들이 싫어하는데 그걸 꼭 해야 됩니까? 그리고 투표를 편리하게 하는 문제는 예. 투표의 편의성을 높이고 투표를 제고하는 문제는 우리의 기술로는 본투표 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이 훨씬 더 민의에도 맞고 선거운동의 공정성과 선거운동을 또 효율적으로 하는데도 맞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